안녕하세요. 구차스 PD입니다. 최근은 제가 이제 음악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소니의 플로머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죠. 이제 소니에서 개발한 이제 인공지능 이름인 거죠. 인공지능 이름이 플로머신이라는 인공지능이고, 그 플로머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뭐 작업을 해서 뭐 데디스카라는 노래하고 또 하나 제목이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그 두 개의 뭐 팝송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이런 이제 소니 뮤직에서 플로머신이라는 인공지능으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같이 뭐 들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은 또 소니 뮤직 곡이 있다가 스포티파이라고 최근 뭐 음악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국내에도 이제 진출한다고 그렇게 뉴스가 났었죠. 스포티파이라고 음악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포티파이도 이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음악 비즈니스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프랑스 분이라 제가 이제 스펠링이 여기 써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불어를 전공 안 해서 이분 정확하게 뭐라고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프랑코 파쳇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혹시 이제 보시고 발음이 이게 맞다라고 혹시 딴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프랑코 파쳇 뭐 그냥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발음 프랑코 파쳇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분 얘기를 하면서 뭐 소니 뮤직 그 플로머신 전에 얘기됐던 거랑 스포티파이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드릴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 음악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컨텐츠 분야에 뭔가 이제 그때 책을 쓸 때도 그랬는데, 자료를 이제 찾아보면 대부분 이제 해외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고, 뭐 영어로 대부분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제가 뭐 이제 보고 그냥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고 뭐 외국 가서 공부를 한 건 또 아니고 하니까 이게 그 뉘앙스나 이런 걸 100%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소니 뮤직의 그 플로머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앞에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플로머신 소니 뮤직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때 뭐 간단히 뭐 얘기 드리자면, 이제 소니에서도 어쨌든 이제 이 파쳇이라는 이제 음악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음악을 창작하고 하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전문가니까 이분을 영입을 해서 그 팀에서 이런 작업을 한 거죠. 소니에서 20년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래 있었나? 뭐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봤는데 아닐 수도 오늘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드네. 하여간 소니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음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음악 플랫폼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쪽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음악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창작 관련된 연구지만, 스포티파이가 이제 음악 그 서비스를 하면서 음악 창작이나 이런 쪽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뭐 스포티파이는 이렇게 뭐 음악 창작뿐 아니라 음악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다 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음악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저도 이제 모바일로 듣지만 뭐 멜론이라든지 뭐 KT 뭐 이런 데가 다 대부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미 이제 적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빠르게 학습하고 그거를 이게 추천이라고, 이제 어떤 음악을 듣게 한다든지 그 소비자가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좀 더 이제 좋은 음악을 소비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 추천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거를 들려주거나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 왜냐면 사실 지금 컨텐츠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콘텐츠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콘텐츠를 다 즐길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콘텐츠 중에 내가 이제 좋아하지 않는 콘텐츠를 사실은 뭐 듣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소비자들에게 좋아하는 콘텐츠를, 이 사람은 이런 콘텐츠를 좋아할 거다라고 해서 새로운 음악이지만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보여줄,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이 뭔가를 그동안의 음악을 들었던 뭐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이 어떤 걸 들었던 이런 걸 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뭔가 조합을 해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게 어쨌든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일종의 공식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실제로 잘못하면 특정 어떤 사람은 특정 스타일의 음악, 특정 스타일의 컨텐츠만을 일종의 편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컨텐츠를 즐기게 된다는 건, 내가 사실은 조금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걸 한번 즐겨보고 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검색을 해서 어떤 걸 찾고 내가 좋아하는 걸 추천해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연한 발견이라고, 디스커버리라는 표현이 한때 되게 이제 얘기가 좀 됐었는데, 랜덤하게 갑자기 내가 생각 못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게 해서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좋아할 수도 있는, 전혀 다른 성격의 어떤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서, 인공지능한테 뭐 그런 것도 학습시킬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의 이런 취향의 음악만 계속 듣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반대,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하고 조금 다른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를 추천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완전 반대는 이 사람은 굉장히 거부감이 심할 거고 조금 다른 스타일이지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새로운 게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인공지능이 그 사람한테는 그런 거를 이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추천하게 돼서 일종의 이제 편식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특정 스타일의 컨텐츠만을 편식하게 되는 그런 거를 강화하게 되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컨텐츠 자체의 취향이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또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닐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제 추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뉴스에 관련된 거에서, 특정 뉴스, 내가 좋아하는 뉴스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특정 스타일의 특정 이야기만 하는 뉴스만을 또 편식하는 그런 해서 세상의 정보라든지 세상의 그 사실 이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배척하는 그런 게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우리가 뭔가 관리 감독을 못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미디어, 그다음에 언론을 장악한 이제 큰 회사들이나 이런 데가 뭔가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알고리즘이 일정 정도 공개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만들어낸 영업 비밀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다 공개하면 딴 사람들이 똑같이 쫓아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리즘을 완전히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든 게 소비자들이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참 나름의 비법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점에서 비법 만들었는데 그 비법을 야 너 혹시 이거 이상한 건 없을 수 있으니까 모든 걸 공개하라고 했을 때 그 식당에서 다 공개를 하면 남들도 다 똑같이 하니까 그런 비법을 만들기 위해서 들인 노력이나 뭐 시간 이런 게 뭐 아깝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알고리즘도 공개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알고리즘의 중요성 앞으로 점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저희가 점차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렇다고 완전히 공개를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쨌든 완전히 공개는 되지 않지만 이게 악용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일정 정도 약간의 견제, 뭐 규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100% 사업자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100% 믿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100% 완전히 이제 선하고 그렇게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거는 세상엔 그런 이상적인 건 세상에 없으니까, 혹시 모를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약간 뭐 절제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일정 정도 만들어 놓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서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할까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논의, 서로 간에 얘기를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규범 같은 거가 뭐 일정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야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뢰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얘기하다가 이게 곧같이 얘기 길게 났는데, 하여간 이 프랭코 파셋이라는 분이, 이분 얘기를 하다가 너무 거창한 얘기를 했네요. 하시는 분이 이제 소니 뮤직 쪽에서 인공지능 가지고 콘텐츠 이제 음악을 창작하는 걸 하다가 최근에는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인공지능으로 지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스포티파이가 굉장히 인공지능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음악 창작뿐 아니라 음악 컨텐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음악 비즈니스는 이제 뭐 인공지능을 빼놓고는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뭐 이분이 작곡한 음악이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려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분 음악이나 이런 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분하고 관련된 음악이 상당히 많이 있고, 미국에서는 뭐 이제 인공지능 활용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 들어보시면 되게 앞으로 음악의 미래, 어떻게 음악 비즈니스가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도 좀 얻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